이 방송은 바로 사진과 관련한 바로 이 손흥민 선수 그 이적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게 워낙 뭐 설왕설래 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적할 것인가, 어느 구단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이렇게 틀을 짜서 전문 용어로 왁구라고 하죠. 왁구. 네, 왁구를 딱 짜가지고 좀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런 논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까 하는데요. 먼저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토트넘 계약 만료 앞둔 손흥민, 다음 소속팀은 바르셀로나. 지금 뭐 스페인 쪽에 축구 관련 매체에서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신을 인용해서 국내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뭐 바르셀로나 뭐 스카우팅 디렉터가 뭐 협상 중이다 뭐 이런 것을 인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된 팩트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요 중앙일보 기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도하는 건데요. 물론 뭐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또 나오니까 또 축구 팬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또 이거 과연 또 이 손흥민 선수가 빅클럽 바르셀로나와 같은 빅클럽으로 가는 것이냐, 막 이런 그 기대 섞인 어떤 전망을 또 하고 있긴 하는데, 또 아울러서 이제 이른바 축튜버라고 하죠.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뭐 이러한 기사를 인용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앞전에 이런 선수 이적과 관련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확인되지 않는 외신, 심지어는 SNS의 어떤 글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오히려 좀 이거 뭐랄까요? 이게 좀 그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이거를 얘기할까 하는데, 뭐 들어가기 전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게 그 제가 가끔가다 또 이 그 축구 전문 유튜버들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그 룰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이해해서 잘못된 내용을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그 분데스리가 50+1 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그 좀 자기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면 이거를 잘 그 차분하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볍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많은 유튜버 축튜버들이 그 50+1을 그 구단,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 1부 리그, 2부 리그가 그 50+1 룰이 적용되는데, 그 구단의 지분이 50+1이어야 된다, 51%여야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1의 기준을 지분, 쉐어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그건 지분이 아니라 총회 표결권, 의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 그 RB 그 라이프치히 그 구단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그 레드불 게헨베하라고요. 그 회사의 지분이 99%입니다. 하지만 의결권은 그 50+1 룰에 따라서 이른바 멤버, 그러니까 레드불 게헨베하가 아닌 기존의 멤버들이 51%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드불 측은 그 지분은 99%이지만 실제 총회 의결권은 49%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0+1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못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떤 그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보는 것이 좋은지 제가 한번 더
제가 나름 정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약 기간이 내년 5월 30일인가 6월 30일인가 잠깐만요. 아마 보통 다 그 6월 30일로 하고 있는데 맞구나. 예. 6월 30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이적이 6월 30일 이전에 일어나면 이른바 이제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이 되는 거고, 이제 6월 30일 이후에 이제 이적이 되면 이제 FA가 되는 거죠. FA, 프리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FA, 프리 에이전트가 이제 된다면 뭐 그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구단에 관한 그런 기사가 나오거나 이제 전망이 나오겠고, 지금 상황은 계약 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적 협상의 정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FA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전, 그러니까 릴리스이냐 바이아웃이냐, 이제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릴리스에 따른 이적일 수도 있고,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일 수도 있고, 바이아웃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잠깐 여러분들이 잘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릴리스와 바이아웃을 또 혼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릴리스는 뭐냐면 현재 소속 구단이 다른 구단에게 그 소속 선수를 이적시키는 거죠. 이적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이제 구단이 갖고 있는 것이고, 바이아웃은 주도권이 선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수 계약 맺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적료가 얼마, 미니멈 얼마이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한 이적료를 지불할, 미니멈 이적료를 지불할 구단을 섭외가 되면 이제 이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 그러면 계약 기간을 한 이제 6개월, 지금 10월달이니까 한 8개월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면 이적료를 지불하고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구단이 있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구단이 만약에 있다면 벌써 나왔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런 선수들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적료를 지불할 구단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토트넘하고 이적료 협상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관한 이제 보도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적보다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이제 FA로서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는 FA 형식으로 이적하는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바이아웃으로 이적을 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먼저 토트넘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단과 협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구단과 토트넘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정황에 대한 기사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FA로서 이적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가. 지금 현 상황의 어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 또 이제 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이게 EPL 내에서의 이적이냐, 또는 그러니까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
클럽으로의 이적이냐, 또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국내 이적이냐, 영국 내 국내의 이적이냐, 아니면 이른바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국제 이적이냐,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국제 이적인 경우에는 그 FIFA 룰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FIFA 룰의 규율에 따라서 그 이적의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EPL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EPL 룰에 따른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제 이적, 인터내셔널 트랜스퍼인 경우에는 이 피파 룰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이 손흥민 선수 지금 이제 이적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이 키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피파 룰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는 만약에 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을 하려면 그리고 또 협상이 되려면 그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단이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들면 우리 손흥민 선수를 이제 그 영입을 하려고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그러면 뭐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상관없고요. 뭐 그런 그 소속이 없으니까 그때는 자유롭게 손흥민 선수를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만약에 그런 협상을 하려면 지금 토트넘 구단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이적,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적을 하려면, 다른 나라 클럽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도 선수 계약 만료 전에는 그런 이적을 목적으로 해서 뭐 다른 구단에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뭐 다른 구단의 측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요. 에이전트도 그 현재 토트넘에게 이렇게 원래 접촉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 측, 그러니까 다른 구단 측 에이전트가 손흥민 선수를 또 접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만약에 협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면 바르셀로나가 먼저 토트넘에게 우리는 이 손흥민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FA가 될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위한 협상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설사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6개월 이전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FA가 된 이후에 계약 기간이 토트넘과 만료가 되면 바르셀로나와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그 선수 계약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리 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만약에 국제 이적, 다른 나라, 뭐 스페인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다른 나라 구단으로 이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시적인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려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2025년 1월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부터 무슨 뭐 바르셀로나, 이거는
글쎄요. 만약에 그게 바르셀로나 그런 전망이 좀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뭔가 전망이 나오려면 적어도 바르셀로나가 토트넘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한번 협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황 보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국제 이적이 아니라 EPL 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피파 룰보다는 EPL 룰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EPL 룰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EPL 내에서의 이적과 관련해서는 좀 더 터프한, 그 규율이 터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템퍼링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른바 사전 접촉. 원칙적으로 EPL 내에 다른 구단으로 이적과 관련해서는 템퍼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정확히 그 용어는 이제 태핑업이라고 하는데요. 태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템퍼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즉 뭐냐, 계약 기간 중에는 EPL 내에서의 그 이적과 관련해서는 그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선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뭐 에이전트를 통하든 그리고 또 그 선수를 원하는 그 희망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 소속 구단,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예를 들면 토트넘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구단과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2025년 6월 30일 전까지는 다른 구단 측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노 템퍼링입니다. 또 손흥민 선수를 영입을 희망하는 어떤 구단이 있는 경우에 그 구단은 토트넘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PL은 좀 더 엄격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만약에 FA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적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그 다른 구단이 토트넘 구단과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뭐 이적료를 주고 이적을 시킬 수는 있죠. 만약에 합의가 되면. 그런데 제가 앞에 소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 상황상, 정황상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면 결국 FA 이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FA 이적이 되어야 하더라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토트넘 구단의 동의 없이는 접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외신도 그렇고 뭐 국내 언론 보도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니까 외신 보도를 보면 그러한 선수 측 또는 다른 구단 측이 토트넘에게 사전 접촉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을 담은 기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토트넘 그 손흥민 선수 측이 토트넘 구단에게 내가 다른 구단과 사전 접촉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받지 않아서인지 또는 다른 구단이 그러한 동의 요청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다른 구단의 어떤 그런 접촉에 관한 그런 기사가 있을 텐데 일절 그게 없다고 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구단, EPL 내의 다른 구단이 손흥민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그러한 동의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 아닌가 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설사 FA 이적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뭔가 이 손흥민 선수와 협상을 하고자 하면 토트넘 구단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손흥민 선수를 절실히 원하는 구단, EPL 내에 다른 구단이 있다면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명히,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어떤 그런 양에 비춰볼 때는 충분히 좀 뭔가 그 경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그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 기간 만료 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협상을 하기를 원할 텐데, 그러면 이제 토트넘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 그런 정황을 담은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손흥민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 그 이적 관련한 룰, FIFA와 EPL 룰을 기초로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